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비형 간염 환자 수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아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비형 간염 이제 백신도 있고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땡! 틀렸습니다. 우리 비형 간염 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상하시죠?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대한간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현황에 대한 팩트 시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팩트 시트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비형 간염의 환자 수가 어떻고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이분들의 의료 비용이 어떻고라는 객관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객관적인 그림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걸 들으시다 보면은 왜 비형 간염 환자가 늘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게 저희 대한간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만든 만성 비형 간염 팩트시트입니다. 저도 여기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는 만성 비형 간염 환자 현황이 어떻고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의 동반 질환은 어떻고 의료비 사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처음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만성 비형 간염 환자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1만 명, 2015년에 38만 명, 2021년에는 50만 명입니다. 아니 백신도 나왔는데 왜 늘고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실제 환자 수가 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검진을 많이 받아서 예전에는 비형 간염이 있어도 모르고 지내셨던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비형 간염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통계가 잡혀서. 두 번째는 이 만성 비형 간염이라는 건 정말 만성 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분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비형 간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적이 됩니다. 아무리 20대에서 지금 줄고 있어도 저희 40대, 50대, 60대에서는 비형 간염 환자들이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적 효과 때문에 이 만성 비형 간염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20대가 한 70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비형 간염 환자 수가 줄어들긴 하겠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비형 간염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비율을 좀 보시면요. 2011년에는 남자가 61%, 여자가 38%였는데 이제 2021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 58%, 여자 41%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고무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3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만성 비형 간염 백신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던 18세에서 34세는 비형 간염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이제 장년층에서는 아직까지 비형 간염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비형 간염 환자들이 주로 진료를 어디에서 받느냐를 조금 보시면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비형 간염 진료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이 경기, 그 다음이 경남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비형 간염의 진료율이라 그래서 병원을 얼마나 잘 다니는지를 보면은 강원도나 전남 서울은 당연히 잘 다니고요. 강원도나 전남은 환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병원을 잘 가시는 환자분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형 간염 환자분 중에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의 비율은 얼마 정도일까요? 약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비형 간염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후에 걸리고 나서 간경화, 특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50대나 60대에서 간경화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4명이 있으면 1명 정도는 간경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항바이러스의 치료가 필수적이죠. 얼마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그래도 반수 넘는 환자분들이 이제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고 있고요. 이게 기존 자료는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2011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를 한 경우입니다. 보험이 아무래도 이제 혜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급여 처방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급여 처방이 되면서 항바이러스를 많이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약을 어디서 처방받냐를 보시면 만성비형 환자분들이 어디서 병원을 다니느냐랑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이랑 경기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 약을 많이 받게 되시는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대도시에서 조금 약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아까 간경화 있는 환자가 약 25%라 그랬잖아요. 약 한 20% 정도는 이제 간암이 또 동반이 되어 있고 비대사성 간병변이라고 해서 황달이 심하고 정맥류 출혈이 있고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성 혼수가 오는 환자의 비율은 다행히 연도가
지나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6% 정도 되는 사람들은 비형 간염 중에서도 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의 비율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비형 간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도 비형 간염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유병률이 확 더 늘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검사를 안 받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조금 더 디텍션을 많이 하게 됐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는 비형 간염 외에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36%, 한 3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6.8%, 이 중에 막 4가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0.5% 정도 됩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는 간세 포함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사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아무래도 비형 간염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주 와야 되고, 데이터상으로는 약 병원 방문 수가 한 1.4배 정도 자주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의료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환자 한 명한테 드는 의료비에는 약제비도 있고 아니면 수술 비용도 있고 아니면 시술 비용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의료비가 대조군에 비해서는 약 2.4배 정도 비형 간염 환자에게 많이 드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근데 의료비 중에 대부분이 약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든지 시술 비용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약을 처방받고 항바이러스 드시고 간장제 드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의료비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역별로 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를 보면요, 이게 진해질수록 병원을 자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도시는 당연히 자주 가시지만 지금 이제 전남의 경우에는 아마 환자분들이 병원을 자주 믿고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은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부산, 그리고 제주도 이런 데도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형 간염 팩트시트 한번 봤고요. 어떻게 조금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형 간염 앓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6개월에 한 번 간암 검진 꼭 잊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